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지금 출장길에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방송을 바로 켰습니다. 그 넷플릭스를 봤더니 시외 20% 넘게 하락했어요. 장 전에는 1%였었는데 이유는 가입자가 1분기에 250만 명밖에 예상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추정치, 기대치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증시가 시외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00였던 넷플릭스가 이제 $400. 저번만 해도 $600 육박했던 넷플릭스가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가혹한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우리는 무한한 성장을 할 줄 알았어요.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긴축을 한다라던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던가 이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고PER을 기대해줬던 이유는 당연히 성장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퍼를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고퍼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빅테크들도 많이 하락했지만 빅테크보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거든요. 그 기업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입니다. 이익은 안 나지만 앞으로 성장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높게 형성됐는데 지금은 그 성장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S&P 2500까지 넘겨보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다. 이런 이유들도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 넘게 하락했거든요. 아까 더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좀 반등을 줘서 7% 정도고 어제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1% 하락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은 또 나스닥 선물이 거기서 1% 더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 가까이 하락하게 된 거고 어제 저녁 대비 보면 3%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 장초에 오르다가 새벽 되면 급락하는 모습을 이틀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뉴스를 열어봤더니 뉴스들이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말들, 양적 긴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두려워하고 있다, 오미크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심이 완전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유가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87까지 넘봤던 유가가 지금 $83대로 내려와 있고요. 코스피도 오늘 장 초에 9시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더니 천천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개인이 오늘 1조 가까이 담고 있고 기관이 한 5천억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주가 더 많이 있는 코스닥의 하락이 더 크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진 주식들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 성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타격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전에 풋옵션을 400억치를 순매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보면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2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외국인이 이기게 되는 모습을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장도 지금 보면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섹터별로 보면 더 심하긴 해요. 풋옵션 걸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설 지나고 나서야 좀 어느 정도 이 얼었던 투심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코스피도 다 따라가야 되는 형국이라서 투심이 단독적으로 돌아서긴 어려울 거고 미국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따라갈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춘절이라서 이게 크게 변동이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뭔가 이제 정책이 확 바뀌거나 그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춘절이 다 끝나야 되니까 설날이 끝나고 나서 2월 초부터 이제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다라고 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1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2층, 3층, 4층을 보여줬죠. 나스닥도 마이너스 3%를 기록한 거는 하루밖에 안 되겠지만 준 마삼이라 그래서 2.5% 가까이 하락한 게 지금 벌써 2번이 더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삼이 3번 정도 가까이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고점 대비 떨어진 거로 치면은 한 3% 가까이 하락이기 때문에 증시는 굉장히 완연한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다. 약세장일 때는 조정을 준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충분히 이게 멈췄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패닉이 양가 멈추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우선 또 증시를 봤더니 지금 많이 하락
하락하는 종목들이 하이닉스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3.5% 하락하고 있고, 우선은 코스피는 대개적으로 그냥 지수 정도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들이 뭐 큰 것들도 있지만 약간씩 오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약보합을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던가 LG 이노텍 같이 또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지금 하락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오늘도 또 떨어져가지고 14,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3만 원이 넘었던 주식인데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라는 점도 있고, DLENC가 또 오늘자로 8% 가까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건설주에도 뭔가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고요. 뭐 상승하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뭐 금호석유라던가 국도화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안 좋다라는 거는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증시라는 게 내일 뉴스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패닉을 가지고 이걸 다 던져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번 목록을 쭉 보세요. 보시면 가격이 의외로 또 잘 방어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크게 하락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보시면서 지금 투심이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업종들은 지금 방어가 되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수요가 오히려 쏠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라 불렸던 이제 담배주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5%가 올랐습니다. 통신주들도 10% 이상 오른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경기 민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위험 자산들,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경기 방어주로 돈들이 피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큰 트렌드가 바뀌길 바라면서 좀 기다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라방에서 좀 늦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라방 한 자정쯤에 열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나면서 같이 미국장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장을 좀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다음 주에 대한 우리 좀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